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7월 5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네, 오늘은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제가 술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름이라 맥주의 계절이라. 네, 또... 그렇죠. 요즘에 또 날씨도 꿉꿉하고 하니까 묘하게 좀 시원한 게 땡기던데요. 오늘은 하이트진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하이트진로를 뭔가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투자 판단을 내리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접근할 때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지를 좀 한번 보고서를 좀 써서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맥주 하이트와 이제 요즘 진짜 인기 많죠. 테라. 웬만하면 하이트 안 드시고 테라 드시는 테라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맥주 테라 팔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 소주 참이슬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게 참 맥주 부분이랑 소주 부분은 참 다른 양상을 띠는 그런 사업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주는 늘 잘 됐지만 맥주는 좀 등락이 있었고, 사실 코로나 때 이제 유흥주점이 이제 문을 못 열다 보니까 하이트진로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또 내식 수요가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하이트진로 실적도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과연 맥주랑 소주는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맥주는 수량을 보셔야 되고 소주는 가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소주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주와 내용이 조금 더 간단해서 소주는 수량은 꾸준히 늘어납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예전에는 뭐 처음처럼 이랑 경쟁이 좀 심했다 했는데 요즘은 이제 지방까지 그 참이슬 점유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의 뭐 점유율이 60%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주가 지역색이 강했잖아요. 부산하면 시원, 전라도 쪽은 무학, 뭐 입세주 이런 게 있었던 건데, 저도 처음에 부산 놀러 가서 C1 소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알파벳 C랑 숫자 1에서 C1이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냥 한글로 그냥 C1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지역마다 대표 소주가 있었고, 원래 그러니까 소주라는 술이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소비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원하는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먹은 거에 더 이렇게 새로운 거를 트라이를 안 하게 되니까 지역 소주라는 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가끔 이제 가보면 그래도 부산에서도 이제 참이슬 같은 거를 많이 드시는 것 같다고 저도 좀 눈에 보였고, 실제로 점유율도 그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주는 꾸준히 수량 성장이 나오고 있어서 소주 부문에서 뭔가 이렇게 임팩트를 주는 영향이라고 했나 그런 뭐랄까요? 포인트는 바로 가격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한 3, 4년을 주기로 소주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 2012년 3분기, 그리고 2015년 4분기, 2019년 2분기로 약 3, 4년 주기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뉴스가 보도되는 시점이랑 또 회사가 실제 출하되는 시점과는 그 월별로는 소폭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업보고서 기준으로는 2012년 3분기, 2015년 4분기, 2019년 2분기에 소주 가격을 인상을 했고요. 3, 4년 주기로 인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최근 1년 안에 저는 소주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마지막 최근에 인상한 거 이후로 2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여유가 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012년 3분기, 2015년 4분기, 2019년 2분기의 주가를 보시면 그때마다 화이트 진로의 주가에서 그 상향 움직임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맥주는 최근엔 좋았지만 한 몇 년 동안 적자가 이어졌다 보니까 이 화이트 진로의 실적을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소주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소주 가격 인상 소식은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물론 재무적으로 들어가도 가격이 인상되던 시기에 실적도 좋아지고 이익도 잘 나긴 했지만 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뉴스 보도가 나오면 일단 좀 좋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1년 정도 이후에 참이슬 가격이 인상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인상됐으니까 주가가 이리 선반영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후반영하거든요. 왜냐면은 실제 실적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어서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5년 11월에 하이트진로에서 참이슬 가격 인상 보도가 최초로 나왔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달 동안 주가가 또 빠졌거든요. 차라리 그때 샀으면은 이제 2016년에 1분기 때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수익을 거뒀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전 강의에서도 했었었는데 이제 고로 좀 트래킹 그런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좀 하이트진로를 접근할 때 좀 쉽다? 좀 효율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소주 가격 인상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 맥주는 또 가격 인상 소식이 별로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맥주는 2014년부터 19년까지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당시의 문제점이 이제 가격이 아니라 수량이었어요. 그래서 워낙 수량이 빠지다 보니까 가동률이 하락해서 고정비 커버가 안 되면서 생산 라인을 일부 정리하기도 했고요. 실제 마산 라인은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가동률 하락이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가뜩이나 이 수입 맥주면 뭐 요즘에 뭐 PB 상품 너무 잘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뜩이나 경쟁이 심해진 맥주 시장에서 가격을 올린다 이야기를 나오면 굳이 비싼 돈 주고 그쵸. 네, 국산 맥주를 사 마실 이유는 없으니까 그것보다는 수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제시하는 게 중요했고 이 회사의 실적과 그 다음에 그 주가를 움직였던 지금까지의 그런 트래킹을 했을 때 사건을 보면은 필라이트 출시 때 한번 주가가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2020년도에 맥주 부문 가동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소주도 워낙 좋았지만 이제 회사 주가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맥주 부문 같은 경우는 사실 2016년쯤인가에 그 가격 인상 소식이 있었었어요. 근데 제가 2016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쯤에 가격 인상 소식이 나왔는데 그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볼 때는 맥주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은 이제 좀 접근하기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해 2020년에 이 회사 하이트진로 맥주 부분의 가동률을 살펴보면은 강원도 공장과 전주 공장이 각각 80% 중반, 그다음에 전주 공장도 75%까지 가동률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50%가 안 됐던 그런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마산, 강원, 전주 세 공장을 운영하다가 결국에는 마산 라인에 맥주를 접고 거기를 소주를 돌리기 시작했고요. 강원도랑 전주 라인 모두 30%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이제 겨울철에 1분기 때. 근데 필라이트를 출시하자마자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돼서 가동률이 3분기, 4분기, 이제 2017년 3, 4분기 때 50%를 넘어갔던 적이 있고요. 그 뒤로는 처음으로 코로나 시즌에 이제 50%를 훌쩍 넘은 7, 80%까지 올라가면서 회사 이익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맥주를 보실 때는 얼마나 이제 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 수량이 잘 나가는지 그거를 보셔야 되고, 소주는 한 1년 정도 여유 두시고 가격이 인상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좀 체크하시면 회사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참 맥주 산업, 맥주 사업이라는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소주는 어느 정도 좀 진입 장벽이 좀 높은데 맥주는 수제 맥주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계속 어떤 신규 그런 경쟁자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새로운 맥주가 나왔다 보면은 하나 사서 먹어보고 다시 돌아가고, 네, 그렇죠. 하나 또 나오면 먹어보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패턴이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큐에 조금씩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좀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소주는 가격을 올려도 경쟁풍이 또 소주니까 소주 그게 안 돼. 이제 가격을 올리는 거 조금은 저항을 하지만 어느샌가 지금 소주가 3,000원이었다 4,000원이었다가 어디는 5,000원 받는 가격 기준으로 가는 데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맥주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려버리면은 우린 너무 4캔 만원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죠. 네, 그거보다 더 높아져 버리게 되면 내가 왜 이 돈을 주고 먹어야 되지? 약간 이런 그런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맥주 부문은 지금은 이익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2021년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은 전년 대비 빠지면은 또
역성장으로 볼 수 있어서,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6년 동안 적장하던 회사가 2년 연속으로 흑자가 나면 좋은 거지만 또 시장은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의 투자의 포인트는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좀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꾸준하게 판매량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맥주 부문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2021년 1분기에는 뭐 조금 내려와서 내려오지 않아요. 전분기 대비 50%포인트 상승한 388.7%입니다. 이게 작년에 400%가 넘었었던 거에 비하면 좀 내려오긴 했는데, 이게 맥주가 라인을 하나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로 인해서 BEP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똑같은 매출을 내도 이익을 더 잘 낼 수 있는 구조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요거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은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술로 마무리 짓고요. 어떤 내용 해주시나요? 이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맥주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이 코로나 특수라는 것도 사실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해, 그러니까 21년도 하반기에 이게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사실 조금은 존재를 하는데, 저는 자동차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전년도 20년도부터 최근까지 굉장히 분위기가 핫하잖아요. 반도체 생산 수급 이슈가 있긴 했는데, 미국의 포드나 GM에 비해서는 현대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조금 영향은 덜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반도체 수급 이슈는 현대차에서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조금 더 늦게 알았을 수 있는데, 내부에서는 지난번인가 지지난번 컨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20년도 10월부터 수급 이슈는 조금씩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대체 조달하는 그런 루트를 좀 더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생산 유연하게 조정을 하고, 또 아무래도 그 생산 목표를 잡을 때 전년도 기준으로 설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전년도에 판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조금 반도체 이런 수급 재고나 이런 걸 좀 다른 회사에 비해 많이 잡아놨던 것들도 이번에 생산 차질 영향에 조금 비껴나갈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수요 측면에서는 작년에 지금까지도 국내 시장이 워낙 좋은데,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개소세 인하가 개소세 인하가 되었었고, 그게 지금 연장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고급 차종 중심으로 해서 판매가 늘어나면서 제품 믹스가 확 개선이 되었죠. 그래서 해외 판매가 급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안정적인 판매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방어를 했는데, 그게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에 지금은 좀 의견이 조금씩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지금까지 나오는 숫자로만 본다면 여전히 견조한데, 이제 7월, 8월 이제 여행이 사실 풀리게 되면 이제 한 가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소득은 정해져 있고, 이거를 이렇게 내구재 소비 같은 걸로 쓰느냐 아니면 이게 여행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 좀 크게 많이 갈릴 것 같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 섣불리 예측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국내가 이제 좋지만 해외는 이제 특히 딴 데는 제일 비중이 큰 데가 미국이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초대박이 나서, 그러니까 판매량 자체가 아니라 점유율이 10%를 넘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판매량 1등부터 하면은 도요타, 포드, 크라이슬러, 혼다,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인데, 도요타, 포드가 이제 15%대, 그 다음에 3등부터 5등까지는 비슷해요. 크라이슬러, 혼다, 현대, 기아가 11%씩이니까 11 소수점짜리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지금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내고 사가야 될 정도로 자동차 재고가 부족한 이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현대차 제품들 믹스가 예전에 비해서 텔룰라이드, 펠리세이드 이런 것부터, 전기차들부터 이런 것들 조금 더 나아져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생각이 갈리는 것 같아요. 판단의 영역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좋은 건 맞는데,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네,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이런 반도체 수급 이슈를 가장 많이 받았던 게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라고 해요. 포드나 GM. 근데 반도체 수급이 풀려서 정상화가 되면 이쪽에서 이제 물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한된 시장에서 원래 저 잘했던 포드나 GM이 판매량을 늘리고 정상화가 되면 오히려 현대기아차는 조금 점유율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조금의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또 얼마나 현대가 잘 대응을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지고 있는데, 또 일본은 포드 같은 경우에 이 경쟁 점유율을 좀 뺏긴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가격 경쟁이 또 붙게 되면 또 내려가잖아요. 그래도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업황이 너무 좋은데 굳이 회사들 입장에서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 또 CEO들이 나와서 그런 건 안 하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그런 인베스터들 컨퍼런스 콜에서 계속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비등비등 그러니까 뭐 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예전같이 재고량을 늘리고 이제 생산량 늘려서 일종의 치킨 게임을 네네. 하는 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다들 너무 달콤한 시기를 코로나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동차에 달콤한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일단 그게 합의가 언제 또 없어질지 모르지만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진짜 이건 투자자의 판단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고 이 좋은 흐름이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좋은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상반기가 너무 좋았으니까 이제 전년도 그러니까 기저 효과로 인하여 오히려 하반기 역성장이 나온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자동차 섹터에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물음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좀 판단의 영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수출 데이터로 봐도요,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그 수출 가격을 보시면 자동차 쪽이 굉장히 좋아요. 그 수출 쪽은 실린더 용량에 따라 자동차를 구분을 해주는데, 뭐 예를 들어 2000cc가 얼마가 나갔다, 3000cc가 얼마가 나갔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실린더 용량이 1500cc에서 3000cc 사이, 요게 이제 제일 볼륨가 많이 나가서 38% 정도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3000cc 이상의 고급 차종은 한 15% 정도 차지를 하는데, 이번에 5월까지 나왔던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그 양 자체는 좀 빠집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그런 수급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수출하는 그런 양 자체는 빠지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요. 가격이 올려서 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볼륨카의 수출이 5월은 전년 동기 대비 80%가 증가를 했습니다. 6월에도 잘 나올 것 같은데 일단 6월 데이터는 7월 중순에 나오니까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재밌었던 게 3000cc를 초과하는 고급 차종 같은 경우는 그 수량 성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3000cc 이하, 예를 들어 더 작은 1500cc 이하 같은 것들도 수량 성장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이 올랐는데 3000cc를 초과하는 고급 자동만 수량 성장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사실 거의 비슷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봐도 요즘에 제품 믹스 자체가 고급 차종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요거는 수출입 데이터로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은 또 같이 참고해 보면은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이제 기아차를 베이스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저런 부품 회사들 얘기도 들어보면은 뭐 GM 포함해서 현대차도 6월 말 기준으로는 이제 부품단에서 문제가 되는 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품 회사랑 뭐 일부 부품은 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난리가 난 거는 우리는 6월 말에는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4, 5월은 영향이 있고 2분기에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기 때문에 부품 자동차 회사들은 더 비싼 자동차를 팔므로써 이렇게 메이크업이 됐지만 부품사들은 그러지 못한 회사들도 있거든요. 자기들이 골고루 팔아야 되거나 물량 기준이 더 중요한 회사들은 2분기가 살짝 슬로우해 줄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이 얘기가 너무 오랫동안 시장에 돌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그때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가 사야 될 때다 하고 사던가 아니면은
진짜 실적이 안 좋았네라고 빠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6월 말 기준 그러니까 7월부터 3분기부터는 거의 풀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지금 자동차주가 좀 빌빌대는 거는 딴 거보다 가장 큰 건 현기차 노조의 파업이 뭐 매년 있는 거긴 하지만 그동안은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뭐 경기가 안 좋은 거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조금 살살 넘어갔는데 올해는 뭐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뭐 이거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더 좀 강력하게 이제 파업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뉴스를 보고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슬로우한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끌고 갔던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경제를 끌고 갔던 게 이제 IT랑 자동차 섹터이니까 이런 좀 변화의 흐름 정도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랜만에 3명이서 했는데 네. 또 2명이서 하다가 3명이서 하니까 내용이 좀 더 알차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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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